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기억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전,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 하며, 수양이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별성은 분별하는 무엇이죠. 분별하는 무엇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또 분별하는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또 분별하는 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분별을 계속하는 습성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또 주착심은 어떤 그 고착된 패턴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를 선입견, 고정관념 또는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생각은 기억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옵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인간은 개체의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제를 기억을 못하면 오늘의 나라는 개체성은 없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이 있기에 과거를 추억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미래를 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근거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염려로, 어느 때는 기대로, 어느 때는 추억으로, 어느 때는 잊고 싶은 악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미래를 품고 있고, 미래에는 과거가 관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한편으로는 디딤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억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디딤돌도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동되는 때입니다. 기억이 집착이 될 경우 걸림돌이 됩니다. 기억은 소중하나 집착은 놓아야 합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기억에 묶여있는 것으로 과거에 붙들리고 현재에 연연하며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부재의식에서 발생합니다. 기억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사유에 따라 기억과 부재의식에 대해서 좀 깊게 살펴볼까 합니다. 기억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억이 기쁨도 주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도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볼 수 없을 때, 그 부재가 주는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줍니다.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다는 느낌은 그만큼 그것이 있었을 때 느꼈던 행복을 더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애인과 이별했을 때 알콩달콩했던 기억이 더 아른거리는 것이며,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마저도 그리워지고, 자식을 일찍 보낸 부모는 그 또래 아이를 보면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시려질 것이며,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할 때 모습이 더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입니다. 부재한다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부재로 인한 고통도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없다는 의식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생기는 의식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없다는 의식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탁자 위에 컵이 있다고 할 때, 탁자 위에 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갔다 와 보니 탁자 위에 컵이 부재할 때 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만일 친구가 같이 놀러 왔다면 그 친구는 탁자만 보게 됩니다. 처음 보니까. 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탁자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컵이 없는 부재의식이 뒤에 온 친구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없다는 기억이 있다는 기억보다 무엇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있다는 기억의 전제 위에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가 없다는 부재의식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없어진 것에 사로잡힐 때 현재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재의식에 집착할 때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 현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발밑에 피어있는 소담한 꽃을 느낄 수도 없고요. 주변의 동료들의 하소연에 공감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도요, 그 맛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재의식의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억은 집착을 불러옵니다. 그것만 보게 합니다. 집착은 시야를 근시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게 하고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면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여기게 하여 다른 길은 없다고 여기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박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해도 30방. 30대 맞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30방. 이렇게 말하면 말하면서 그 제자에게 너 어쩔래 하고 물으면은 보통 우리는 이때는 전부 다 이 상황에 우리는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방망이에 사로잡히고요. 안 맞을 것에 사로잡히고요. 이런 모든 상황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텅 비었을 때 환히 비추고 있는 이렇게 말이다, 말을 안 한다, 30방이다, 이런 것을 환히 비추고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망각돼 버리고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망각돼 버리죠. 이 집착을 놓을 때 눈앞에 역력한 공정영지가 감지되게 되는 겁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공정영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말을 해도 30방, 말을 안 해도 30방이라는데 잡혀버리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세력을 확보할 때 과거의 기억과 후회에도 붙잡히지 않고 미래의 기대와 불안에도 붙잡히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에 연결된 현재, 우리가 현재에 살아라고 하는데 그 현재도 잘 봐야 됩니다. 과거와 미래와 연결된 현재에 사는 것은 현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에 연결된 현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단절된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현재에도 연연하지 않으며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눈앞에 공정영지가 환히 드러날 때, 그럴 때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도, 옆에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료들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친구하고 친구의 고통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애증에 집착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애증에 집착해서 통찰의 거리를 둘 때 그 사람의 다른 면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애증에만 집착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파란색을 좋아하는지, 빨간 옷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증에서 통찰의 거리를 확보할 때, 이 정신이 확보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딱 눈앞에 현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성은 분별하는 성질로, 분별하는 습성이라면 주착심은 이러한 분별심이 강화된 마음입니다. 정신은 분별성이 없지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분별성이 없다 보니까 분별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분별하는 그 무엇이 없는 것이지 분별 작용이 없는 건 아니며 주착심이 없다는 것이지 이렇게 무엇에 주하는 마음, 머물러 있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불생불멸의 성품과
생멸의 마음을 관통하는 중심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물들지 않는 성품에 바탕하면서 기억을 역력히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의 경지가 바로 정신이며, 기억 이전의 텅 빈 자리이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경지가 바로 정신이며, 유념할 것은 유념하고 무념할 것은 무념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의 경지가 바로 정신이라는 겁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은 집착된 기억이며 밖으로 산란하는 경계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러한 기억에 물들지 않는 기억 이전 자리에 바탕하여 기억에 집착하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의 경지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요, 정신을 수양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오늘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기억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